해볼게요. 60쪽 물질의 특성부터 봅시다. 자, 우선 거기 보면은 물질의 분류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위에 순물질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혼합물 동그라미 쳐줍시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플러스 강의 1번에 보면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물질을 해놓은 다음에 순물질이랑 그다음에 혼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고 여기 순물질을 다시 둘로 나눴거든요. 보면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다가 콧 원소 물질 이렇게 써줄게요. 콧 원소 물질.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인 것들. 자, 오른쪽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는 화합물 이렇게 써줄게요. 화합물. 그래서 이제 순물질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 근데 우리 이제 혼합물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배울 거여서 거기 보면 혼합물도 다시 둘로 나눠놨죠. 균일이랑 불균일이랑.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구분하는 방법들. 요렇게 두 개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구분하는 방법. 요거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화합물은 원소가 두 가지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소라는 원소랑 산소라는 원소랑 결합을 하면 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물은 이제 H2O라고 해서 수소랑 산소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물질인데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라는 한 가지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원소가 두 가지 있다고 해서 얘가 혼합물이랑 이제 용어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고 그래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이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원소 원자를 구분하진 아직 않지만 원소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좀 얘기를 해보면은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기본 성분. 그래서 우리 2학년 때 화학 파트 하게 되면 2학년 때 뒤에서 이제 화학 파트 하게 되면 좀 자세하게 볼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학교 때 보죠. 아, 확인했구나. 1단원 시험 다 봤어? 봤어? 또 그때 했겠구나. 그래서 원소가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물, 수소랑 산소 두 가지.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그러면은 나트륨이랑 염소 두 가지. 이산화탄소 그러면은 탄소랑 산소 두 가지. 그 다음에 에탄올이라고 하면은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이 물질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순물질의 성질 밑줄 쳐볼까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다 있습니다. 순물질이.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NaCl도 이제 소금이니까 뭐 짠맛이 난다든지 뭐 물, 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물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죠. 호흡을 하면 나온다든지 또는 뭐 광합성에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물질들의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에탄올, 술이죠. 특유의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 자, 혼합물은 방금 위에서 봤던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금이랑 물이랑 섞여 있다. 그러면 소금물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에탄올이랑 물이 섞여 있다. 그런 게 이제 술인 거지. 알코올이랑 물이랑 섞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혼합물은 거기 균일과 불균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균일은 말 그대로 균일하게 즉 고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 쳐볼까요?
고르게 섞인 거다. 불균일 혼합물은 섞여있긴 한데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한쪽은 좀 진하고 한쪽은 좀 덜 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는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간단하거든요. 균일 혼합물의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기체 혼합물은 전부 다 균일 혼합물. 우리 이제 1학년 때 기체 뭐 운동 이런 거 좀 봤었는데, 기체는 기본적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거. 이런 건 무조건 균일 혼합물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액체는 투명한 액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이다라든지 뭐가 있을까? 소금물 이런 식으로 액체인데 뭔가 섞여 있는데 그냥 물, 뭐 에탄올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투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체는 균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체의 경우는 합금이라고 하는 것만 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스테인리스가 이제 철이랑 알루미늄을 합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요 케이스만 고체는 균일이고 나머지는 불균일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불균일을 볼게요. 기체 혼합물은 전부 다 균일이라고 했으니까 불균일은 없을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액체. 불투명한 액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우유라든지 흙탕물 이런 거. 이런 애들은 이제 전부 불균일 혼합물이고요. 그다음 이번에 합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체 혼합물들, 고체가 섞여 있는 거. 는 전부 다 불균일 혼합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암석이나 광물이 이제 섞여서 만들어진 건데 광물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죠.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것만 구분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균일혼합물 고르게 섞인 걸 말하고요. 예시 한번 볼게요. 설탕물, 투명한 액체죠. 식초, 투명한 액체죠. 공기, 기체 혼합물이고, 탄산음료, 이제 탄산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콜라 이런 건 불균일입니다. 불투명하죠. 그 다음에 합금, 방금 얘기했던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불균일 혼합물의 과일 주스, 마찬가지로 투명하지 않죠? 흙탕물, 마찬가지로 투명하지 않고, 우유, 마찬가지로 불투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에 속하고요. 암석을 이제 합금을 제외한 모든 고체 혼합물은 불균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암석에는 여러 가지 광물, 예를 들어서 뭐 금강석이다, 그럼 금이랑 뭐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막 섞여 있는 건데 이런 거는 불균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성질 밑줄 쳐볼게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다. 그러면 소금의 짠맛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물의 맛, 물이 뭐 맛이 있진 않지만 그 물의 맛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혼합물의 특징이고요. 우리 아까 했던 화합물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화합물은 예를 들어서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 수소, 산소랑 물은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아예 다른 게 된 거예요.
수소라는 순물질, 산소라는 순물질, 물이라는 순물질 이 세 개는 완전 성질이 다르고 물에는 원소가 수소랑 산소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물의 원소가 수소나 산소가 있다고 해도 얘네 성질이랑 물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건데 혼합물은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소금의 성질, 물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거기 끓는 점 진할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을 끓일 때랑 소금물을 끓일 때랑 소금물이 더 끓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녹는 점 그래도 진할수록 얘는 낮아져요. 마찬가지로 물이랑 소금물이랑 얼리려면 소금물이 더 차가운 온도까지 내려가야지 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요 강 1번 이름이 물질의 특성이죠. 물질의 특성이 뭐냐? 거기 볼게요. 밑줄 쳐봅시다.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성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면 물만 갖고 있는 특징, 뭐 소금만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거를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밑줄 쳐볼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이랑 에탄올이랑 서로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물질의 특성이다. 맛 같은 거 해당될 수 있겠죠? 냄새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알코올에는 냄새가 나는데 물은 안 나니까 그런 식으로 물질마다 특성이 다른 거.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쳐볼게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탄올 이제 뭐 그 알코올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은 한 방울 있어도 1리터 있어도 뭐 1리터 있으면 더 진하게 나긴 하겠지만 냄새가 어쨌든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에 관계없이 갖고 있는 성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물질이랑 혼합물을 구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구별할 때 사용하는 특징은 뭐가 있느냐 밑에 볼게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녹는 점과 끓는 점 주로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쳐볼까요? 순물질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이거 이제 우리 1학년 때 했었죠. 녹는 점, 끓는 점. 혼합물은 그게 일정하지가 않대요. 일정하지가 않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끓는 점 첫 번째 비교한 거 볼게요. 물의 온도를 쭉 올라가다가 일정해졌어요. 우리 1학년 때 이거 뭐라고 했냐면 열 에너지를 온도 높이는 데 사용하다가 결합을 끊는 데 쓰느냐고 온도는 높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물을 끓는 점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래프를 소금물을 가지고서 끓였더니 걔는 여기서 이 그래프가 꺾였는데 우선 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끓는 점이거든요. 여기가 끓는 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아까 진할수록 즉 소금이나 설탕을 녹여놓으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먼저 시작하는 데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표시해줄게요. 얘가 끓는 점이 더 높구나. 먼저 이거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얘는 왜 그럼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나요? 끓을수록 진해져. 얘 끓으면 물이 계속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남아있는 이 소금물은 점점 진해지는 거거든요. 그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처럼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으니까 달걀을 100도가 아니라 뭐 한 110도까지 올려서 익힐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끓이면 마찬가지로 그 물이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서 끓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물은 100도 이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100도 이상이면 수증기고 기체지. 그래서 물은 최대 온도가 무조건 100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소금물은 이제 최대 온도가 더 높은 거니까 더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어느 점 그래프도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물을 온도를 쭉 낮췄어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찬가지로 결합을 만드는 거지 이때는 액체가 얼음이 되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도를 어느 점이라고 이제 불렀었죠. 똑같이 소금물을 얼리려고 하는데 소금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처럼 어느 점이 일정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선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혼합물이 되면 어느 점이 내려간다. 더 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소금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소금이 여기만 이렇게 뭐가 있겠죠? 얘를 막 얼렸어. 얼리면 얼음이 이제 여기 생길 텐데 이 얼음 안에는 소금이 안 들어있어요. 얼음 안에는 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뭐 북극, 남극 이런 데 가잖아요. 빙하는 짠맛이 안 나요. 빙하는 그냥 얼음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소금이 이제 원래 여기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온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 내가 물을 이만큼 얼리고 싶어. 그러면 이 소금을 치워야 돼. 얘가 소금을 치워놓고 여기다가 모아놓고 나머지 여기 물만 모여서 이렇게 얼어야 돼. 그러면 뭐야? 얘네가 얼려고 하는데 소금이 막 중간중간 있으면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해를 하니까 얼기가 어려워서 더 낮은 온도에서 우선 얻은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얼면 또 더 얼었어. 그러면 소금이 또 더 밀려났죠. 그쵸? 이렇게. 여기 물이 이만큼 얼었어. 그러면 소금이 더 밀려났잖아요. 그쵸? 남아있는 데는 점점 더 진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용액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얼기가 어렵다. 어느 점이 더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려서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염화칼슘이 이제 얼음에 녹아 들어가면서 어느 점을 낮춰가지고 이제 얼었던 얼음을 다시 녹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동차에 있는 워셔액이 이제 뭐 그 앞에 창문 닦고 이런 액체인데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뭐 금방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물을 자동차에 넣어놓으면 안에서 다 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문 닦고 할 때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워셔액은 그냥 물이 아니라 에탄올이랑 뭐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운 온도에서 겨울에 널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체랑 고체를 섞었을 때 녹는 점이에요. 자, 고체랑 고체를 섞었을 때는 녹는 온도가 좀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나프탈렌이라는 고체도 녹아야 되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고체도 녹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합물에서 두 개가 각각만 녹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녹는 점이 쭉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얘네처럼 꺾이는 지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쭉 올라간다. 이렇게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것만 밑줄 쳐줄게요.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아까 얘는 얼기가 더 어렵다고 했는데 얘는 반대로 녹는 점이 내려갔다는 거는 녹기가 더 쉽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왜 녹기가 쉽나요?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은 고체가 뭐 이런 고체가 있고 이런 고체가 있고 지금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얘가 지금 고체잖아. 고체다 보니까 얘네가 원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은 연결이 잘 사실 안 돼요. 이렇게 자기끼리만 붙으려고 하거든 원래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
고체 혼합물, 암석이나 뭐 이런 애들은 원래 자기끼리 붙고 싶은데 서로서로 지금 이미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해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다 잘라버리기가 쉽다는 거지. 그래서 고체 혼합물은 좀 잘 녹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뗀다. 납이랑 주석이랑 넣은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납 또는 주석보다 녹는 점이 낮아서 우리가 인두로만 지져도 액체가 돼서 녹을 수 있죠. 퓨즈 마찬가지예요. 뗀납이랑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퓨즈는 이제 끊는 거지. 전류가 너무 세게 흐르면은 뜨거워져서 그냥 끊어져가지고 불이 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녹는 점 낮은 걸 이용한 원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1쪽 한번 풀어볼까요? 빈칸도 채워보고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잠깐 맞춰볼게요. 이거 하고 오십시다. 자, 빈칸부터 순서대로 순물질, 혼합물, 그 다음에 다시 또 순물질,
알아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1번에 1번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건 순물질이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섞여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1번은 순. 2번에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순물질이죠. 2번도 순. 3번에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섞여 있는데 각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혼합물이겠죠. 3번은 혼. 4번 에탄올 이라는 물질 한 가지, 산소라는 물질 한 가지, 이산화탄소라는 물질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순. 2번에 금 한 가지죠. 그래서 순. 2번에 물 한 가지죠. 그래서 순물질. 3번에 탄산음료는 뭐 물 안에 철탄이나 아니면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혼합물. 공기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하니까 혼합물.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 한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순물질. 식초는 뭐 물 안에 신맛이 나는 아세트산, 뭐 단맛이 나는 설탕 뭐 이런 걸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혼합물 이렇게 됩니다. 3번에 양에 따라 값이 바뀌면 물질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물질이 서로 달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면 물도 1리터 될 수 있고 에탄올도 1리터 될 수 있잖아요. 부피는 다른 물질에서 같을 수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3번의 답은 2번 이렇게 되고요. 4번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 우리 방금 2, 3번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데 이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이 O. 2번에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많아져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냄새, 색깔 다 똑같으니까 2번은 X고요. 3번에 순물질은 이제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아까 봤듯이 농도가 진해지면 끓는 점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X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5번에 끓는 점이 일정한 B가 순물질이니까 B가 물이고요. 반대로 일정하지 않은 A가 소금물이 된다. 이렇게 될 거고. 6번에 달걀이 삶을 때 물에 소금물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서 100도가 원래 물의 끓는 점인데 그거보다 높아져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이번에 원자력으로 바꾼